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31살 여자이고 현재 제과 제빵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면 잠시 멈추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저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흔한 고부 갈등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만 졸업한 학력 때문에 시누이들에게 천민 취급을 받았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 남편이 숨기고 있던 엄청난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까지의 이야기거든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예상하지 못하실 거라고 장담해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 위이고 당시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평범한 샐러리맨이었고 성격도 온화해서 연애할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제 학력이나 집안 배경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해줬거든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제과제빵 학원에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고 무엇보다 빵 만드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20살부터 동네 작은 베이커리에서 일하기 시작해서 경험을 쌓았고 26살에는 제 이름으로 된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어요. 처음엔 정말 작았어요. 테이블이 겨우 6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제가 만드는 빵과 케이크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만든 크루아상은 정말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웠고 생크림 케이크는 달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 났어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분들도 계셨죠. 남편을 만난 건 그 카페에서였어요. 남편이 회사 근처라고 자주 들렀거든요. 처음엔 그냥 단골 손님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새로 만든 마들렌을 시식해보라고 권했어요. 그때 남편이 정말 맛있다, 이런 섬세한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고 말해줬어요. 그 말이 정말 진심처럼 들려서 좋았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고 남편이 먼저 고백했어요. 연애하는 동안 남편은 정말 다정했어요. 제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면 첫 번째로 맛을 봐주고 진심으로 조언도 해줬어요. 학력 차이에 대해서도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줬죠. 결혼을 결심했을 때 남편은 가족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줬어요. 부모님과 여동생 2명이 있다고 했는데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별로 걱정하지 않았죠. 오히려 저희 집안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택시 기사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거든요. 그런데 첫 가족 모임에서 만난 시누이들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큰 시누이인 유진 씨는 명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그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었어요. 작은 시누이인 서연 씨는 역시 명문대 법학과를 나와서 유명한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둘 다 어색하게 웃으면서 아, 네라고만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뭘 하는지 물어보길래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더니 큰 시누이가 아, 빵집이요? 라고 말하는데 그 톤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깔보는 느낌이었거든요. 식사하면서도 계속 어색했어요. 시누이들은 서로 어려운 전문 용어로 대화하면서 일부러 저를 소외시키는 느낌이었어요. 철학이나 법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건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때 남편이 야들아, 그런 어려운 얘기는 나중에 하자라고 말했는데 시누이들이 오빠는 왜 우리 대화에 끼어들어요? 오빠도 잘 모르는 얘기잖아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남편이 자기 동생들 앞에서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평소 저와 있을 때의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결혼식 준비할 때도 그랬어요. 시누이들이 하나하나 간섭했어요. 드레스는 너무 화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가문의 품격에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라고 말하기도 했고, 음식도 너무 서민적이지 않게 준비해주세요 라고 주문하기도 했어요. 그때도 남편은 그냥 알겠다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결혼식 날 제 친구들이 많이 와줬어요. 대부분 비슷한 또래의 자영업자들이거나 직장인들이었죠. 그런데 신랑 쪽 하객들은 대부분 교수나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었어요.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달랐죠. 피로연에서 시누이들이 제 친구들에게 신부분은 뭘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친구들이 카페 사장이에요. 또는 빵집 하세요 라고 대답하니까 아, 그렇군요 라고 말하는 톤이 정말 차가웠어요. 마치 격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도 시누이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를 무시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했거든요. 형수님, 요즘 빵집 장사는 어때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빵 같은 사치품이 잘 팔릴까요? 라고 말하기도 했고, 형수님은 책을 평소에 많이 읽으세요? 아, 워낙 바쁘시니까 그럴 시간이 없으시겠네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네, 바쁘긴 하지만 틈틈이 읽으려고 노력해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어요. 특히 큰 시누이 유진 씨가 더 심했어요.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형수님,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요. 오빠랑 결혼해서 얻을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빠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특별히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요. 혹시 다른 목적이 있으신 건 아니죠? 그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마치 제가 남편한테서 뭔가를 노리고 결혼한 것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서로 좋아해서 결혼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유진 씨는 아, 그렇군요. 사랑만으로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네요 라고 비꼬듯이 말했어요. 작은 시누이 서연 씨도 만만치 않았어요. 법조인이라서 그런지 말이 정말 날카로웠어요. 형수님, 혹시 사업자 등록증이나 세금 신고 같은 거 제대로 하고 계세요? 요즘 세무서에서 자영업자들 단속이 심해졌다는데 혹시 모르니까 전문가 도움 받으세요. 물론 비용이 좀 들겠지만요 라고 말하면서 마치 제가 탈세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야들아 그만해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별로 강하게 말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형수님도 이해해 주세요. 얘들이 워낙 까칠해서요라고 말하는 게 전부였어요. 저는 남편이 좀 더 강하게 제 편을 들어줬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섭섭했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왜 동생들 앞에서는 그렇게 위축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부모님이 내 교육비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고 동생들 교육비에만 올인하셨어. 나는 그냥 평범한 대학 나왔지만 동생들은 어릴 때부터 과외도 많이 받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투자를 많이 하셨거든. 그래서 내가 동생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됐어요. 남편이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위해 희생했던 거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계속 그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구나 시누이들이 저를 무시하는 걸 그냥 넘어가는 것도 옳지 않고요.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외환위기 이후로 많은 중견 기업들이 어려워졌는데 남편 회사도 그중 하나였던 거죠. 결국 남편은 정리해고 대상이 되어서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회사를 나와야 했어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완전히 의기소침해져서 며칠 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괜찮다, 우리가 함께 극복하자고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막막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때 시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남편이 실직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유진 씨가 한 말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빠, 솔직히 예상했어요. 오빠 실력으로는 그 회사에서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도 오빠는 공부에는 별 재능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서연 씨는 오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형수님 빵집 수입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울 텐데요. 우리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물론 이자는 제대로 받아야겠지만요라고 말했어요. 마치 자기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남편이 어려울 때 위로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주는 말만 하는 거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우리끼리 잘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유진 씨가 형수님 현실을 직시하세요. 빵집 하나로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분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는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 앞에서 시누이들과 싸울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이미 충분히 상처받은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이 실직한 후 정말 어려운 시기가 시작됐어요. 남편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있고 경기도 좋지 않아서 좋은 조건의 일자리는 거의 없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카페 매출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카페 같은 곳은 잘 안 찾게 되더라고요. 월세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줄어드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결국 카페 문을 닫기로 결정했어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렇게 애정을 갖고 키워온 카페를 포기해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대신 집에서 빵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지인들에게만 팔았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만든 마들렌과 피낭시에는 정말 인기가 좋았어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실 오프라인 카페보다 온라인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임대료도 안 나가고 인건비도 절약되고 더 많은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빵을 만들고 포장하고 배송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남편도 포장이나 배송 준비를 도와줬지만 여전히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우울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만든 빵들이 SNS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제가 만든 크루아상을 먹어본 분이 이건 정말 프랑스에서 먹은 맛이랑 똑같다고 포스팅을 올렸는데 그게 엄청나게 퍼진 거예요. 그때부터 주문이 폭증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00개씩 주문이 들어오는 날도 있었고 주말에는 200개가 넘게 주문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정말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제가 만든 빵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거든요. 주문이 늘어나면서 저는 좀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홈페이지도 제대로 만들고 배송 시스템도 개선하고 메뉴도 다양화했어요. 특히 제가 개발한 시그니처 브레드 세트는 정말 인기가 좋았어요. 남편도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고 아예 저와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한 거예요. 남편이 마케팅이나 고객 관리를 맡고 저는 제품 개발과 제조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이 채 안 되어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한 달에 몇백만 원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명절 시즌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특수일에는 정말 바빴어요. 미리 예약 주문을 받아야 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정말 성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시누이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았어요. 굳이 알릴 이유도 없었고 알려도 좋을 게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한테도 시누이들한테는 우리 사업 얘기하지 말자고 말했어요. 남편도 그래, 굳이 알릴 필요 없다고 동의했어요. 그래서 가족 모임에서는 여전히 저희가 어렵게 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비싸지 않은 옷을 입고 가고 선물도 소박하게 준비했어요. 시누이들은 여전히 저희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오빠, 요즘 생활은 좀 나아졌어요? 라고 물어보면 남편이 그냥 그래, 먹고 살만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시누이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형수님도 빵 만드느라 힘드시죠? 라고 말하는데 그 말투가 정말 가식적이었어요. 사업이 잘 되면서 저는 여유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샀어요. 위치가 좋지 않아서 가격이 저렴한 곳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잠재력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운이 좋았어요. 그 건물을 산 지 1년 후에 그 일대가 재개발 지구로 선정된 거예요. 게다가 지하철역도 새로 생긴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건물을 팔고 더 큰 건물을 샀어요. 그리고 또 그 건물의 가치가 오르면서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마치 모든 게 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빵 사업도 계속 성장했어요. 온라인에서 시작했던 사업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됐어요. 백화점에서 입점 제의도 들어왔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도 여러 군데서 들어왔어요. 저는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제가 직접 레시피를 개발하고 가맹점주들을 교육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가맹점이 문을 열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 후로 가맹점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6개월 만에 10개, 1년 만에 30개까지 늘어났어요. 각 가맹점에서 들어오는 로열티만으로도 상당한 수입이 생겼죠. 부동산 투자도 계속 성공적이었어요. 제가 산 건물들의 가치가 계속 올라갔고 임대 수익도 꾸준히 들어왔어요. 어느새 저는 상당한 자산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누이들에게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시누이들한테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 계속 숨기고 있는 것도 이상하잖아. 저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사실 내가 시누이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그동안 숨겨왔던 것들 말이야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숨겨왔던 것들? 이라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시누이들이 알아야 할 때가 말이야라고만 말하고 자세한 건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어요. 매년 이맘때면 가족들이 모여서 생신상을 차리고 함께 식사를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진 씨가 올해는 특별히 좋은 레스토랑에서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 레스토랑은 정말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코스 요리 한 번에 인당 10만 원이 넘는 곳이었거든요. 유진 씨가 우리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는데 그 말투가 마치 저희가 그런 곳에 올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하면서도 시누이들은 여전했어요. 자신들의 최근 성과를 자랑하면서 저희를 은근히 무시하는 발언들을 계속했어요. 유진 씨는 요즘 제가 쓴 논문이 해외 학술지에 실렸어요. 꽤 반향이 커서 해외에서 강연 요청도 많이 들어와요라고 말했고 서연 씨는 저희 로펌에서 대형 케이스를 맡게 됐어요. 성공하면 파트너 승진도 가능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는 오빠는 요즘 뭐 하세요? 아직도 일자리 못 구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아니야, 지금은 아내 일을 도와주고 있어 라고 대답하니까 아, 형수님 빵집 일을 도우시는군요. 그것도 일이긴 하죠라고 말하는데
그 어조가 정말 무시하는 투였어요. 그때 갑자기 남편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너희들한테 말할 게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어. 시누이들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들을 이제 말해주려고 해라고 답했어요. 유진 씨가 오빠 무슨 진실이요? 혹시 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니죠?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 온화하고 소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거든요.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 우리 부부가 지금 얼마나 성공했는지에 대한 거야.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시누이들의 표정이 어리둥절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 씨가 물어봤어요. 우리 아내가 만든 빵 회사 말이야. 지금 전국에 가맹점이 50개가 넘어. 그리고 매출은 너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 남편의 말에 시누이들의 눈이 커졌어요. 설마. 유진 씨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물만 해도 여러 채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때 서연 씨가 그럼 왜 그동안 숨기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웃으면서 굳이 알릴 이유가 없었거든. 특히 너희들처럼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한테는 말이야라고 대답했어요. 시누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 사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한 건 착각이었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유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사실 나는 어릴 때부터 공부보다는 다른 걸 하고 싶었어. 음악이나 미술 같은 거 말이야. 하지만 부모님이 너는 재능이 없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대신 동생들은 잘 키워야 한다고 하셔서 포기했지. 시누이들이 점점 더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포기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회조차 주지 않은 거였어. 너희들한테는 과외도 시켜주고 학원도 보내주면서 나한테는 너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고 한 거지.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미안해했던 거야. 내가 너희들 교육비 때문에 희생했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나는 부모님한테 투자 대상이 아니었던 거야. 유진 씨가 오빠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손을 들어서 막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세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 사실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일찍 성공했다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 씨가 물어봤어요. 내가 25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 그때 번 돈으로 부동산도 사고 사업도 시작했지. 너희들이 대학 다닐 때 내가 등록금 보태준다고 했던 거 기억하지? 시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돈은 내 월급에서 나온 게 아니라 투자로 번 수익에서 나온 거였어. 사실 그때부터 나는 이미 꽤 성공한 투자자였던 거지. 저도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였어요. 남편이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럼 왜 그동안 회사를 다니셨어요? 유진 씨가 물어봤어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거든. 투자는 위험하니까. 하지만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에는 오히려 기회가 됐어. 이제 투자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지. 남편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건 내가 왜 그동안 이 모든 걸 숨겼는지에 대한 거야. 시누이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사실 나는 너희들을 시험해보고 싶었어. 내가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나올지 보고 싶었던 거지. 시험이요? 서연 씨가 되물었어요. 그래. 그리고 결과는 너무나 명확했어. 내가 성공했을 때는 질투하고 무시했고 실패했을 때는 동정하면서도 무시했지.
어느 쪽이든 나를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았어. 그때 유진 씨가 오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의도는 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의도가 어떻든 결과는 똑같아. 너희들은 나를 존중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리고 내 아내를 무시한 것도 용서할 수 없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이 사람은 고졸 출신이지만 너희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업가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성공을 이뤄낸 거거든. 시누이들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내가 가장 화가 나는 건 너희들이 내 아내를 천민이라고 부른 거야. 학력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게 얼마나 구시대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어. 유진 씨가 오빠,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라고 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하지 마라. 내가 다 들었어 라고 말했어요. 앞으로는 내 아내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잘 살고 있거든.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시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도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서연 씨가 조심스럽게 오빠, 그럼 정말로 사업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궁금하면 인터넷에서 검색해봐. 우리 회사 이름으로 마리아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유진 씨가 급히 핸드폰을 꺼내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정말 놀란 표정으로 이게 정말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뭐가 나와? 서연 씨가 물어봤어요. 오빠네 회사가 정말 유명해요. 매출도 엄청나고. 그리고 여기 기사 보니까 업계에서 주목받는 성장 기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서연 씨도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더니 와. 정말이네요. 그리고 여기 부동산 투자 관련 기사도 있어요. 오빠가 매입한 건물들이 모두 대박이 났다고. 시누이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무시했던 저희가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유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오빠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그동안 너무 무례했어요 라고 사과했어요. 서연 씨도 형수님께도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쉽게 용서하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그동안의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특히 내 아내가 받은 상처는 말이야. 그때 저도 입을 열었어요. 저는 시누이분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보다 남편이 상처받는 게 더 싫었어요. 남편이 자기 가족들 앞에서 위축되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마음 아팠거든요. 유진 씨가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라고 또 사과했어요. 남편이 사과는 나중에 하고 우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라고 말했어요. 무슨 일이요? 서연 씨가 물어봤어요. 내 아내한테 제대로 사과하는 거야.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유진 씨가 저를 바라보면서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한 건 정말 잘못된 거였어요. 특히 형수님이 이렇게 훌륭한 사업가인 줄도 모르고. 라고 말했어요. 서연 씨도 저도 정말 죄송해요. 법조인이면서 사람을 편견으로 판단한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라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무시한 건 제가 고졸이라서가 아니라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였잖아요. 지금도 결국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는 거고요. 시누이들이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진짜 사과하고 싶으시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어요. 남편이 그래, 앞으로 우리 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라는 거야. 그리고 다시는 학력이나 경제력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덧붙였어요. 그 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누이들은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오히려 저희한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변화가 순수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결국 돈과 성공 때문에 태도가 바뀐 거니까요. 진정한 인간관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며칠 후에 유진 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고급 선물을 가져왔어요. 저는 선물은 됐어요. 대신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어요. 서연 씨도 비슷하게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형수님의 사업 성공 비결을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비결이라고 할 건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죠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라고요. 저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을까 싶었거든요. 자기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동생들한테 무시당하면서도 참아야 했던 그 심정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좀 복잡한 마음도 들었어요. 남편이 그런 비밀들을 저한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게 살짝 서운했거든요. 물론 깜짝 선물 같은 의미였을 수도 있지만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에 남편한테 왜 그동안 그런 얘기를 안 해줬어? 라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미안해. 사실 너한테도 말하려고 했는데 시누이들 반응을 먼저 보고 싶었어. 그리고 너도 놀라게 해주고 싶었고라고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큰일은 미리 상의하자. 우리 부부잖아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그래, 약속할게라고 답했어요. 그 후로 시누이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저를 존중해주고 제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사업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투자 관련해서 남편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진짜로 마음이 바뀐 건지 아니면 그냥 겉으로만 그런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몇 달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유진 씨가 자기 대학에서 성공하는 사업가의 마인드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는데 저를 강사로 초청하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망설였는데 유진 씨가 형수님만큼 적합한 분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이만큼 성공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결국 그 특강을 하게 됐는데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대학생들이 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줬고 학력보다 중요한 건 열정과 끈기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어요. 특강이 끝난 후에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교수님이 맨날 학벌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오늘 강의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라고 말해줬어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서연 씨도 자기 로펌에서 창업과 법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할 때 저를 패널로 초청했어요. 변호사들 앞에서 사업가의 입장에서 조언을 해달라고 했죠. 그 세미나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특히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창의적인 사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다고 해주셨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시누이들이 정말로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제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제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이제는 가족들 앞에서 당당해졌어요. 자기 의견도 확실히 말하고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숨기지 않았어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 알겠지?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최근에는 시누이들이 오히려 저희한테 의존하는 것 같기도 해요. 투자 조언도 구하고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상의하고요.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거죠. 하지만 저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똑같이 갚아주지는 않았어요. 그런 건 제 성격에 맞지 않거든요. 대신 진심으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무시당하고 차별받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과정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편과 저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거든요. 남편이 그동안 숨기고 있던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까 남편의 과거와 성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 했는지, 왜 시누이들 앞에서 위축됐는지 말이에요.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해요.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가족 관계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됐어요. 최근에는 새로운 도전도 시작했어요.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미 몇 개 나라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내년에는 첫 번째 해외 매장을 열 예정이에요. 시누이들도 저희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고 있어요. 유진 씨는 형수님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걸 보고 싶어요라고 말해주기도 했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서 씁쓸할 때가 있어요. 그때 받았던 상처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학력이나 경제력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더욱 노력하게 됐어요. 제가 당했던 일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고등학교만 졸업한 직원을 채용했어요. 다른 지원자들보다 학력은 낮았지만 열정과 창의성이 뛰어났거든요. 그 직원이 지금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사람은 학력이 아니라 실력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학력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들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어요. 남편과 저는 지금도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 함께라면 못할 게 없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시누이들과도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과거의 일들은 모두 잊고 앞으로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학력이나 출신 때문에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노력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여러분을 무시했던 사람들도 인정하게 될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고 내가 정말 못난 사람인가 싶어서 우울했던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성공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공한 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대신 그들이 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진심으로 용서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결과 지금은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 남편 같은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들이 배우자를 무시한다면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는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남편이 마지막에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히고 시누이들을 설득시킨 것처럼 때로는 강하게 나서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